안녕 여러분, 안녕. 꼬냥냐입니다. 햄즈알 시리즈는 작성해온 내용이 많아서 정확히 전달드리기 위해 노트북을 보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햄즈알 시리즈는 골든 햄스터랑 드워프 햄스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햄스터 제대로 알고 키우자 1편 기초지식편이에요. 첫 번째로 햄스터는 독립생활동물이에요. 햄스터는 먹이사슬 하위권의 작은 포유류입니다. 야생에서도 단독 생활을 선호하는 종이며 드워프 햄스터의 경우 사회성이 있어 간혹 소규모의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넓은 환경에 갇혀진 야생에서의 경우고 가정에서는 99% 확률로 이 야생과 같은 조건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합사하시면 안 돼요. 햄스터는 무조건 1햄스터 1케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수명입니다. 야생에서의 수명은 보통 1년 정도인데 가정에서 길러지는 햄스터들은 2, 3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야생에서 지내는 것보다 가정의 경우가 이제 천적도 없고 더 편하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연장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야행성 소음입니다. 야생에서의 햄스터는 보통 동물인데 가정에서는 야행성을 띄어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잠들 때 활동하러 나온다는 건데 애들 쳇바퀴 돌리는 소리가 아무리 좋은 쳇바퀴를 써도 이 발자국 소리 나는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저번인데 지옥에서 온 쳇바퀴인 줄 알았어요.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제가 잘못 둔 거긴 한데 엄청 심했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심하게 소음이 나는 경우는 없지만 쳇바퀴랑 케이지 둘 중 뭐라도 잘 안 맞으면은 저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저 영상의 경우는 제가 쳇바퀴를 낮게 조립해서 이 쳇바퀴를 고정시켜 놓은 대리석이 있는데 이 대리석이랑 그 쳇바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어요. 근데 얘네가 저거를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잠들고 나서 도리가 쳇바퀴를 돌렸는데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막 수정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여튼 햄스터는 이렇게 밤마다 소음이 정말 작더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기가 밝으신 분들은 햄스터를 키우시는 거를 절대 권장드리지 않아요. 아니면 저처럼 애정으로 참고 키우셔야 해요. 그리고 애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활동하는 낮에는 거의 잠으로 보내거든요. 자, 네 번째, 활동량입니다. 햄스터들은 야생에서든 가정에서든 엄청난 활동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야생에서 햄스터들은 일단 환경이 넓고 막 굴도 엄청 많이 팔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무리 케이지를 넓게 해준다고 해도 애들한테는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햄스터의 활동량을 충족시켜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넓은 케이지와 큰 쳇바퀴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딩도 깊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그 야생에서 이렇게 땅 파는 행위 있잖아요. 그거를 디깅이라고 하는데 톱밥을 낮게 깔아주면은 햄스터들이 이 디깅이라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딩은 전체적으로 최소 5cm 정도는 깔아주시는 것이 좋으며 솔직히 5cm로는 디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20cm 정도 깔아주시면은 이제 디깅하기 좋아서 적어도 한 10cm 이상은 깔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5. 동족 포식. 카니발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햄스터는 동족 포식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왜 할 수 있는으로 표현했냐면 제대로 된 환경만 갖춰주면은 절대 동족 포식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으로 표현했습니다. 햄스터는 자신의 영역을 뚜렷하게 가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 안에 다른 햄스터가 들어오면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고 그러니까 내 영역에 침범한 침입자잖아요. 쟤는 같은 동족이라도 햄스터들 입장은 그래요. 쟤를 쫓아내야 되고 얘가 안 나가. 막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어쩔 수 없이 그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어가지고 싸워요. 그 본능적으로 막 싸우다가 그러다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체를 없애기 위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바로 사람들이 보고 동족 포식이라고 하는데 야생에서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가정에서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햄스터가 육아 중일 경우에도 동족 포식이 많이 일어나요.
햄스터 새끼들 잡아먹는 동물 아닌가? 햄스터 새끼 잡아먹잖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틀린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새끼를 잡아먹는다, 새끼를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 육아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카니발리즘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고 사례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것만 자세하게 영상으로 하나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이 동족포식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라는 점, 이것만 알아주세요. 햄스터는 무조건 1햄스터 1케이지. 자, 6번째, 성격입니다. 햄스터의 성격은 막 동영상에서 보는 그렇게 순한 햄스터, 사진에서 보는 손에서 막 간식 먹는 햄스터, 그렇게 원래 처음부터 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겁쟁이인 동물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햄스터들이 먹이사슬의 하위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민한 동물이어가지고 핸들링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관상용으로만 키워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거는 햄스터 바이 햄스터이기는 해요. 이걸 보통 햄바 햄이라고 하는데 개체별로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온순한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예민하고 겁 많고 그런 애들이 태어나기도 해요. 근데 햄스터들은 대부분 다 겁이 많고 소심하다는 점, 이렇게 처음부터 온순한 애들은 거의 없다는 점, 이거 알아주시고요. 이 햄스터들의 겁 많은 성격도 키우기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드워프가 핸들링 난이도가 더 쉽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맞는 말인 게, 대체적으로 드워프 애들이 손을 더 잘 타거나 성격이 골든 햄스터보다 조금 온순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드워프가 핸들링 난이도가 쉬워서 초보자에게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드워프도 예외가 있는 게, 진짜 겁 많고 손 안 타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 햄스터들은 햄바 햄이에요. 그리고 드워프 중 예외가 있는데 로볼로브스키라는 종이에요. 얘네는 진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를 입양해 왔다,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관상용이야. 관상용으로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로볼로브스키는 몸집이 가장 작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핸들링 난이도 최상에 속해가지고 초보자에게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종이에요. 자, 7번째로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햄스터들, 보통 작은 소동물들, 걔네한테 이제 사람의 손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걸 핸들링이라고 해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려동물로서 햄스터를 키운다면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핸들링을 시도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핸들링 자체가 햄스터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왜냐? 사람으로 비유를 할게요. 저희보다 한 100배는 큰 골렘들이 막 다짜고짜 친해지자고 막 이렇게 손 내밀고 막 나 만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햄스터들도 똑같은 거예요. 햄스터한테 저희는 막연하게 두려운 존재일 거예요. 거기다가 햄스터들은 지능도 나빠가지고 이게 사람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골렘을 만났더라면은, 쟤는 골렘이고 저 골렘은 지금 나랑 친해지자고 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할 텐데, 햄스터들은 IQ가 정말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숨으려고 들어가지고 이제 핸들링을 막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핸들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시간과 정성과 간식을 들여서 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햄스터 성격에 따라 다른데 길면 6개월, 안 되면 1년 이상, 그리고 평생 안 되는 햄스터도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자, 이제 8번째, 사람과의 교감이에요. 제가 딱 말씀드리자면 햄스터는 교감이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우선 지능이 매우 낮은 것은 둘째 치며, 핸들링을 하면서 핸들링 다 된 햄스터랑 교감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감을 하는 게 아니라 햄스터가 이 손에 익숙해지고 이 냄새에 익숙해지고 이 손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교감이라는 거는 서로 그 쌍방이어야 하는 건데, 햄스터는 그렇게 그 마음적으로 소통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희 주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커다란 손 친구예요. 커다란 손. 그러니 교감을 원하시고 햄스터를 키우시려는 예정이라면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정말 개체에 따라서 핸들링이 아예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햄스터에 대한 매우 기초적이며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구성해봤습니다. 체구가 작은 동물이라고 해서 정말 키우기 만만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햄스터들도 병에 걸리며 이 병원비 또한 다른 고양이나 아니면 다른 강아지 친구들이랑 비슷해요. 오히려 특수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낳아 지갑으로 길렀다. 딱 그 말이 맞는 반려동물이에요. 거기다가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거진 제대로 해주려면 2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햄스터 톱밥이나 아니면 사료 같은 거나 간식 그런 거 매달 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돈이 적게 드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솔직히 말하자면 햄스터 분양받을 때 얼마 내요? 5,000원, 만원 내죠. 애들 분양비는 정말 싼데 분양비의 10배, 20배에는 더 돈이 드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햄스터 키우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고려해보시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